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이 얼마나 됩니까? 손에 꼽을 정도가 아닐까요?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쫓아 달려왔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할 것이라 믿었고, 자녀가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으며,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라 여겨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돈이 생겨도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자녀가 성공해도 마음 한편은 공허하며, 몸이 건강해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께 하나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행복하려고 미친 듯이 살았는데, 지금 보니 그 모든 게 헛수고였어. 행복이라는 건 잠깐 왔다가 금세 사라져 버리더라고. 마치 손바닥에 쥔 모래처럼 말이야. 이 할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입니다. 행복을 좇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혹시 이런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이라는 감정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즐겁고 가족이 모이면 따뜻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얼마나 갑니까? 하루, 일주일, 기껏해야 한 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행복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죠. 그런데 우리는 이 파도를 붙잡으려고 평생을 허우적대며 살아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은 중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행복을 느끼면 그 다음엔 더 큰 자극이 있어야 같은 수준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마약과 같은 원리죠. 처음에는 작은 것에도 만족했지만 점점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젊을 때는 월급 200만 원 받으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 400만 원이 되어도 그때의 행복감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죠. 오히려 500만 원은 되어야 예전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아이가 건강하기만 해도 감사했는데 나중엔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결혼도 잘해야 만족스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함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아야 기분이 좋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만족스럽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지 않아야 편안합니다. 설령 내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라 해도 돈을 모으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처럼 결국 완전히 내 뜻대로 되지는 않죠. 갑작스러운 병이나 경제적 변화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즉, 행복은 결국 불확실한 외부 조건들에 의존하는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큰 행복들을 말입니다. 결혼할 때의 기쁨, 자녀가 태어났을 때의 감동, 승진했을 때의 뿌듯함, 집을 마련했을 때의 안도감. 이런 순간들이 지금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나요?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에는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행복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문제와 불안이 찾아왔을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행복을 좇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노년의 삶은 찰나의 행복을 좇는 대신 의미와 만족감을 찾는 데 있습니다. 행복과 의미,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행복은 바깥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만
의미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우러나오기 때문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값비싼 가방이나 시계를 사면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몇 시간, 길어야 며칠 지나면 사라집니다. 반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일은 당장 큰 기쁨을 주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마음속에 깊은 만족감과 보람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만족감은 오래오래 지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의미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흐려도, 통장에 돈이 부족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단단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의미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체력도 좋고 시간도 많고 가능성도 무한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했죠.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하고 성취도 이루고 관계도 넓혀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도전도 부담스럽고 인생의 시간도 한정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행복만을 좇으면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제 나에게 행복할 일이 얼마나 남았을까? 라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의미를 추구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깊어지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자산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깊이와 통찰력,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과 포용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이 노년의 행복을 위해 경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물론 기본적인 생활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통장에 돈이 아무리 쌓여도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행복은 소유의 영역이고 의미는 존재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깊은 의미를 더할 수 있을까요? 노년에 찾아오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안감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병원비는 충분히 마련했나? 자녀들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밤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불안감의 뿌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불안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시작됩니다. 언제 아플지, 돈이 언제까지 버틸지,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이 클수록 사람들은 더욱 외부의 것들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모으려 하고 자녀들에게 더 많은 기대를 걸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외부에 의존할수록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진짜 해답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에서 벗어나 오히려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 마음은 놀랍도록 단단해집니다. 생산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기. 많은 분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는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잠깐, 정말로 돈을 버는 일만이 생산적인 활동일까요? 이것은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왜곡된 관념입니다. 진정한 생산은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돈으로 환산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반찬을 만들어 가족에게 대접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정성을 담아 가족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죠. 만약 이 일을 외부 업체에 맡긴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요?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사면 몇천 원에 불과하지만 직접 기른 채소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며 자연과 교감하는 경험, 그리고 직접 기른 것을 먹는 만족감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손자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생산 활동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 실패와 성공을 통해 얻은 교훈들,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교육비를 들여도 얻을 수 없는 값진 자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할머니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아침 식사를 직접 만들어 먹는 것, 옷을 직접 세탁하고 정리하는 것,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 이런 일상적인 활동들도 모두 의미 있는 생산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우리는 나는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이 쌓일수록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죠.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다는 것. 젊은 시절에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하는 것들로 하루가 채워졌죠.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삶을 선택할 때입니다. 이제 와서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나이입니다. 68세에 처음 수영을 배워 지금도 매일 수영장을 다니시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젊을 때는 물이 무서워서 발목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물이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한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70세에 처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할머니도 있습니다. 손자들보다 인터넷을 더 잘 활용하신다고 합니다. 60대에 평생 꿈이었던 도서관학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나이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을 찾아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해보고 싶었지만 여건상 못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하기, 글쓰기, 요리하기, 정원 가꾸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이런 것들 말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봐도 좋습니다. 젊을 때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일들 말이죠. 중요한 것은 남들의 시선이나 나이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취미를 배우거나 보람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세요. 그리고 나 자신이 유용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증명하세요. 이것이 바로 불안감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외로움, 이것도 노년에 찾아오는 큰 적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사라져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한 가족 구성의 변화, 오래된 친구들과의 이별. 이런 상실들이 깊은 외로움을 가져오죠. 많은 분이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라,
사람들과 어울려라는 조언을 따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들과 많이 만난다고 외로움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관계가 주고받음이 없는 일방적인 관계라면 더욱 외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저 시간이나 때우는 관계, 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만 하는 관계에서는 진정한 만족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 부담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지치고 허무해집니다. 진정한 만족감은 균형 잡힌 주고받음에서 나옵니다. 베푸는 것을 통해 찾는 존재의 의미.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욕구는 더욱 강해지죠. 젊은 시절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인생의 노하우들, 시행착오를 통해 깨달은 소중한 교훈들, 이런 것들은 그 어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내 경험을 나누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젊은 엄마가 육아로 힘들어할 때 여러분의 육아 경험을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더라는 한마디가 그 엄마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새로 이사 온 이웃에게 동네 맛집을 알려주거나 병원 정보를 나누어 주는 것도 소중한 베품입니다. 손재주가 있으시다면 간단한 수선을 도와주는 것도 좋고, 요리를 잘하시면 밑반찬을 나누어 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베푸는 행위 자체가 베푸는 사람에게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도 고맙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느끼는 보람과 만족감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존재구나라는 깨달음은 어떤 선물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주고받음의 균형이 만드는 진정한 연결. 하지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때로는 부담이 됩니다.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가장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잘하시는 분은 음식으로, 글씨를 잘 쓰시는 분은 서예로, 식물을 잘 키우시는 분은 원예 지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받습니다. 젊은 사람들로부터는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배울 수 있고, 또래 친구들로부터는 비슷한 고민을 나누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이야말로 진정한 연결감을 만들어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재봉틀로 옷을 만드신 이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젊은 엄마들에게 간단한 수선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봉사한다는 마음이었는데 젊은 엄마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할머니께 요즘 트렌드나 새로운 기술 사용법을 알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손자들과 대화할 때 이런 정보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내가 가르쳐 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참 좋아요. 바로 이겁니다.
건강한 주고받음의 관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이런 활동들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어 외로움을 이겨낼 힘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뭐 하며 지내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냥 별일 없이 지내요. 뭘 하겠어요? 집에서 TV나 보며 지내죠.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을 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이 노년에 찾아오는 무력감에 괴로워합니다. 내가 과연 쓸모 있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 때문이죠. 이런 무력감은 어디서 올까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매일 해야 할 일들이 명확했습니다. 출근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집에 와서 가사일을 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하루하루가 바쁘게 돌아갔죠. 비록 힘들었지만 적어도 오늘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이런 명확한 과제들이 사라집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딱히 해야 할 일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오늘 뭘 했지? 하는 생각이 들죠. 이럴 때 필요한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성취를 쌓는 일입니다. 자신만의 성취 기준을 만들어가기. 성취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취의 크기는 상대적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작은 일이라도 나이 든 사람에게는 큰 성취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깔끔하게 개는 것, 어제보다 10분 더 걷는 것, 오랫동안 미뤄뒀던 서랍 정리를 끝내는 것, 손자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정리정돈을 잘 못하시던 분이 하루에 서랍 하나씩 정리하기로 결심했다고 해봅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분에게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도전입니다. 또 다른 예로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분이 매일 아파트 계단을 한 층씩 더 걸어 올라가기로 했다고 해봅시다.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운동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작은 일이지만 그분에게는 건강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이런 작은 성취들이 왜 중요할까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기를 한 줄씩 쓰는 것을 목표로 정하셨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마당에 핀 꽃이 예뻤다. 이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하루에 한 페이지씩 써내려 가고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매일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이 참 좋아요.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겁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보냈다는 느낌. 이것이야말로 무력감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완벽보다는 꾸준함의 가치. 많은 분이 뭔가를 시작할 때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매일 1시간씩, 독서를 시작하면 하루에 책 한 권씩, 이런 식으로 높은 목표를 세우죠. 하지만 이런 완벽주의적 접근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첫 며칠은 잘 해내다가도 하루 빠뜨리면 역시 난 안 돼라는 생각에 아예 포기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하는 것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성취의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에게만 집중하세요. 예전에는 30분 걸었다면 오늘은 35분 걷기, 어제는 책을 10쪽 읽었다면 오늘은 12쪽 읽기,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단위로 늘려가는 것입니다. 성취의 기준을 낮춘다는 것은 게으름을 피우자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서 꾸준히 실행하자는 뜻입니다. 작은 성공이 만드는 큰 변화.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기죠. 둘째, 더 큰 도전을 시도하게 됩니다. 작은 성공의 경험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셋째,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하루의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넷째, 성취감이 행복감으로 이어집니다.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은 자연스럽게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계단 한 층 더 올라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12층까지 걸어서 올라갈 수 있게 됐어요. 뭔가를 해냈다는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매일 동네를 한 바퀴씩 걷기 시작했는데 몇 달 후에는 동네 곳곳의 변화를 관찰하며 사진을 찍는 취미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건강을 위해 걷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우리 동네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계절마다 달라지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있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성취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노년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변화하는 내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빨리 걷지 못하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며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체력도 딸립니다. 이런 변화를 느끼는 순간 많은 분이 깊은 상실감에 빠집니다. 나이 들어가는 게 이렇게 서글픈 일인 줄 몰랐어. 예전에 내가 그리워. 이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빠져 있으면 남은 인생을 우울하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을 위해 젊음을 되찾으려는 싸움은 무의미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대신 변화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선 돌리기. 나이가 들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것도 할 수 있었는데, 젊었을 때는 저것도 가능했는데, 이런 생각에 빠지면 점점 더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예전처럼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없다면 대신 걷기나 요가처럼 몸에 부담이 덜 가는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빨리 달릴 수는 없어도 천천히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무거운 것을 들 수는 없어도 가벼운 원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먼 길을 갈 수는 없어도 동네 곳곳을 둘러보며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제약들이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눈치채지 못했던 작은 것들을 발견할 시간이 생깁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들, 새들의 지저귐, 구름의 모양, 바람의 냄새, 이런 것들을 음미할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등산을 좋아했던 이 할아버지는 무릎이 아파 더 이상 산에 갈 수 없게 되자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집 근처 저수지에서 산책을 하다가 물가에서 왜가리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문득 호기심이 생겨서 잠깐 멈춰서서 관찰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가리가 물고기를 잡는 모습, 날개를 펼치는 모습, 다른 새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재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 후 등산 대신 평지에 있는 습지나 호수들을 찾아다니며 새들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새들의 생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새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이 큰 취미가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산 정상에서 보는 풍경도 좋았지만 작은 새 한 마리를 가까이서 관찰하는 재미도 그에 못지않더군요. 오히려 이쪽이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의 나에게 맞는 즐거움을 찾을 때 진정한 의미가 찾아옵니다. 나이듦 자체가 갖는 고유한 아름다움. 우리 사회는 젊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흰머리를 염색하고 주름을 감추려고 애쓰며 젊어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자신을 가꾸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나이에 맞는 품위와 여유를 갖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젊음의 아름다움과 나이 듦의 아름다움은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 젊음의 아름다움이 활력과 가능성에 있다면 나이 듦의 아름다움은 깊이와 여유에 있습니다. 흰머리와 깊어진 주름을 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세월이 빚어낸 지혜의 흔적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없는 깊이와 포용력,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경험해 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너그러움, 급하지 않고 천천히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야말로 나이 듦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땐 예뻐 보이려고 온갖 화장품을 발랐는데 지금은 그냥 깨끗하게 세수하고 미소만 지으면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편하고 자유로워요. 이것이 바로 나이 듦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편안하고 담담한 태도를 가질 때 오히려 더 깊은 매력을 발산하게 됩니다. 내려놓음의 진정한 의미.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애썼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완벽한 직장인이 되려고, 완벽한 배우자가 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리가 조금 짜거나 싱거워도 괜찮고, 청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기억이 가끔 가물가물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젊을 때는 남들 눈치를 보느라 정말 피곤했어요. 뭔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늘 불안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겠어요. 그냥 내 마음이 편한 게 최고예요.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나이 듦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자유로움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되고 사회적 기대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편한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60대에 이르러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갈 자유를 얻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부모님 기대에 부응해야 했고, 배우자를 만족시켜야 했으며, 자녀들을 키워야 했고,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찰나의 행복을 좇는 바보 같은 행동은 이제 그만두세요. 대신 당신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들을 통해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남은 시간을 채워나가세요. 작은 것이라도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누군가와 따뜻하게 주고받으며 매일 조금씩 성취를 쌓아가고 변화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이것이 바로 가장 현명하게 나이 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이제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남은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워갈 것인지에 집중하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그 대답을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이런 하루하루가 모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줬던 삶에서 의미를 찾는 삶으로, 받기만 하던 삶에서 주고받는 삶으로, 완벽을 추구하던 삶에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삶으로, 이런 변화를 통해 여러분 모두의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 듦을 축복으로 여기며 매일을 소중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숙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응원하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작은 실천을 해보실 건지 여러분의 다짐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